치마를 입는다. 루이비통에 대해 소개해드렸던 지난주 금요일부터 바로 엊그제 수요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일명 DDP에서 서울 패션 위크가 열렸는데요. 이제는 초록창에 이름을 검색하면 얼굴 사진보다 요리 사진이 더 많이 나온다는 모델 겸 배우 차승원부터 무한도전을 비롯한 예능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의 모델 장윤주까지, 그리고 차세대 모델계를 이끌어갈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출신의 많은 모델들, 국내 많은 연예인들과 모델들이 쇼를 찾아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장이 열렸습니다. 서울 패션위크는 2000년부터 시작돼 벌써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 행사 중 하나인데요. 디자이너들이 모여 진행하는 행사가 아닌 서울시에서 직접 주최하여 열리는 만큼 실력 있는 한국의 디자이너들이라면 모두가 탐내는 그런 자리이지요. 김연아 선수의 오마주 투 코리아 의상을 디자인했던 이상봉 디자이너부터 아직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신진 디자이너까지 한국의 샤넬, 한국의 루이비통을 발굴하기 위한 서울시의 아낌없는 지원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주 방송에서 이번에는 서울 패션위크에 제가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 시간이라는 게 잘 안 나더라고요. 직접 보고 온 느낌을 청취자분께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 방송 신나게 또 진행해볼까요?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FX의 아이스크림. 앞서 소개했듯이 이번 주는 우리나라 패션에 있어 특별한 날이었잖아요. 따라서 오늘은 세계 브랜드가 아닌 우리나라 브랜드,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패션계의 거장이죠. 앙드레 김 선생님을 소개해드릴게요.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은 김봉남으로 조금 친숙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6.25 전쟁 중 부산으로 피난을 가 있던 중 수많은 외국 영화들을 접하면서 패션에 처음 눈을 뜨게 됩니다. 오드리 헵번의 영화 파리의 연인에 나오는 디자이너와 모델들을 보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요. 당시 이국적인 외모와 큰 키 덕에 프랑스 종군 기자 역할로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지만 그는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택했고 1962년 국제복장학원을 1기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프랑스어로 앙드레 의상실이라는 뜻의 살롱 앙드레라는 이름의 의상실을 열어 우리나라 최초의 남성 디자이너가 됩니다. 앙드레 김이라는 이름은 당시 친분이 있던 프랑스 외교관이 외국인에게 친숙한 이름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지어주었다고 해요. 과거 조선시대의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 짙게 깔려있던 1960년대, 앙드레 김은 남성 디자이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그다지 곱지 못했어요. 이러한 편견 속에서 앙드레 김은 한국의 의상 디자인계를 개척해가며 1966년 파리에 최초로 자신의 쇼를 열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의 주요 일간 신문이었던 르 피가로지에서는 앙드레 김의 패션쇼에 대해 선경의 마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후 그는 뉴욕, 시드니,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세계 곳곳에서 약 200여 회의 패션쇼를 선보이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받아 올림픽 개막 패션쇼를 열고 이어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개막 패션쇼도 동시에 선보이기도 했어요. 이후 그는 세계 최초로 이집트 피라미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패션쇼를 열어 이색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읍니다. 1999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11월 16일을 앙드레 김의 날로 선포하기도 해요. 앙드레 김은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처음 그의 이름을 국내에 알린 것은 1964년
당대 최고의 배우 엄앵란과 신성일의 결혼식에서 엄앵란이 입은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하면서부터예요.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수복을 디자인하고 80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의 주 디자이너로서 활동하기도 했어요. 디자이너로서의 시간 동안 제가 소개해드린 것 말고도 정말 많은 분야에서도 활동을 했는데요. 패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예술에 애정이 깊었던 그는 2004년부터 베스트 스타 어워드를 제정해 우리나라 대중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스타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하곤 했어요. 이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던 그는 2010년 8월 향년 75세의 나이에 대장암 합병증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당시 연예계 최고의 스타들이 가장 존경하던 그의 죽음에 많은 연예인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지요. 번외로 당시 앙드레 김에 가장 많은 애정을 받았다고 하는 배우 김희선이 해골 패턴이 그려진 스카프를 메고 장례식장에 방문해 한 차례 큰 논란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스카프는 사실 앙드레 김이 김희선에게 직접 선물해준 스카프였다고 해요. 김희선은 그걸 애도의 뜻으로 메고 왔었던 거죠. 특유의 올백머리와 올 화이트 의상, 독특한 말투로 사람들의 뇌리에 딱 박혀있는 그는 사실 디자인의 예술성에 대한 논쟁이 약간 있는 편이에요. 특히 그의 독특한 억양과 스타일은 사람들이 개인기로 많이 사용하는 소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트레이드마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앙드레 김 하면 패션쇼 워킹 마지막에 남녀 모델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 관중을 보는 포즈로 유명하죠. 현재 김 아뜨리에는 주로 골프웨어 쪽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앙드레 김 선생님이 별세하신 이후 브랜드 자체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이 돼요. 앙드레 김 고유의 스타일이 너무 강했던 탓일까요? 이후 아뜨리에 소속 디자이너들이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리 눈에 띄는 활약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흔이었던 앙드레 김 선생님의 슬하에는 생후 5개월 때 입양했던 김붕도 씨가 있지만 김붕도 씨도 앙드레 김 선생님의 아뜨리에를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국의 최초 남성 디자이너로서 한국 현대 패션계를 개척하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활동을 했던 앙드레 김. 그의 의상과 대중문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그가 우리나라 패션계를 이렇게까지 부흥시킬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이후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며 패션계를 발전시키고 있죠. 물론 그도 옷비리 사건에 휘말리는 등 오롯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노력 덕에 오늘날 우리나라 패션 산업이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제작, 진행의 박소민, 기술의 이상화였어요. 다음 주에는 다시 해외 브랜드로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